폴더 하나를 넘겼습니다. 안에는 PDF 청구서, CSV 매출 기록, 재고표, 텍스트 메모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챗GPT 워크는 파일을 읽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성격별로 나눠 11개 폴더에 다시 정리하고 흩어진 숫자를 하나의 스프레드시트로 합쳤습니다. 매출과 재고, 합계까지 계산한 뒤 휴대전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경영 대시보드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매일 오전 6시 새 파일을 확인해 폴더와 표, 대시보드를 자동으로 갱신하도록 예약했습니다. 이 장면이 GPT 5.6과 함께 나온 챗 GPT 워크의 정체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챗과 워크가 실제로 무엇이 다른지, 어느 작업에서 시간이 정말 줄어드는지, 그리고 잘못 사용하면 왜 비용과 검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7월 9일 오픈 AI는 챗 GPT 워크를 공개했습니다. 공식 설명에 따르면 챗은 질문과 대화를 처리하고 워크는 장시간의 조사와 여러 단계의 작업을 수행해 문서, 스프레드시트, 슬라이드, 웹 앱 같은 완성물을 만드는 환경입니다. 코덱스는 여전히 코드 저장소와 터미널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용 에이전트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챗에서 추론 수준을 하이나 엑스트라 하이로 올리는 것과 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둘은 다릅니다. 챗의 미디엄, 하이, 엑스트라 하이는 GPT 5.6 썰이 답을 만들기 전에 더 깊게 추론하도록 연산 강도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반면 워크는 생각만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열고 앱에서 정보를 가져오고 작업 순서를 세우고 결과물을 저장하며 필요하면 반복 실행까지 이어가는 작업 환경입니다. 유료 플랜의 워크에서는 썰뿐 아니라 속도와 비용이 다른 테라와 루나도 과업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연 사례를 보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한 카페 사업자의 작업 폴더에는 판매 기록과 청구서, 재고 자료가 아무 규칙 없이 섞여 있었습니다. 워크는 폴더 자체를 작업 공간으로 지정받은 뒤 파일 형식을 구분하고 내용을 읽고 자료를 이동해 10개 폴더로 정리했습니다. 이어 모든 데이터를 합친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고 매출과 재고, 인건비, 우선 확인해야 할 문제를 한 화면에서 보는 대시보드 사이트까지 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라면 단순한 문서 제작 도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사용자가 매일 오전 6시에 이 폴더를 확인하고 새 파일을 정리한 뒤 스프레드시트와 대시보드를 갱신해 달라고 요청하자 워크는 전체 과정을 예약 작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낮 동안 파일만 폴더에 넣어두면 다음날 아침에는 정리된 자료와 최신 대시보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외부 앱을 연결하는 과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는 판매량과 재고를 분석해 주말 행사 상품을 정하고 홍보 문구와 이미지를 제작한 뒤 구글 드라이브에 새 폴더를 만들어 결과물을 저장했습니다. 지메일 연결 권한에 문제가 생기자 처음에는 이메일 발송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작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워크가 내장 브라우저를 열고 화면의 커서를 직접 움직여 로그인된 이메일 페이지에서 주소와 내용을 입력하고 발송하는 우회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실제 환경에서는 연결 권한과 플러그인 상태에 따라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 원인을 만나면 다른 도구를 이용해 목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전체 절차를 하나의 스킬로 저장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판매와 재고 확인, 행사 상품 선정, 이미지 제작, 드라이브 저장, 이메일 전달 과정을 다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주 행사 준비를 실행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매주 금요일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예약할 수 있습니다. 기업 현장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픈 AI가 공개한 사별 사례에서는 잠재 고객 한 명의 기록을 허브스폿 통 이메일 등에서 확인하는데 과거 35분에서 45분이 걸렸습니다. 워크로 고객의 전체 접촉 과정을 추적하고 이탈 지점을 찾는 시스템을 만든 뒤 매달 7자리 규모의 잠재 영업 기회를 영업 조직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진 애틀랜틱은 경쟁 항공사의 고객 경험을 비교하는데 수주가 걸리던 작업을 수시간으로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엔비디아의 GTC 행사 담당자는 행사 전 업무 시간에 약 40%를 차지하던 엑셀 정리와 분석을 반복 가능한 워크 흐름으로 바꿨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오픈 AI가 공개한 고객 사례입니다. 모든 사용자에게 같은 성과가 보장되는 독립적인 비교 실험 결과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 것일까요?
이전에는 사람이 AI에게 질문하고 답을 복사하고 파일을 옮기고 다시 수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웍에서는 사람이 목표와 규칙을 정하고 AI가 그 사이에 반복 작업을 연결합니다. 즉 AI의 가치가 좋은 문장을 만드는 능력에서 실제 업무 흐름을 줄이는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크를 켜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보고 멋진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처럼 목표가 모호하면 잘못된 해석도 훨씬 큰 규모의 문서와 차트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완성도가 높다고 해서 숫자까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워크의 사용량은 코덱스와 같은 구조로 관리되며 파일 분석과 브라우저 사용, 반복 실행이 많아질수록 소비량이 달라집니다. 작업 하나당 비용이 고정되어 있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수정 작업까지 워크에 맡기면 시간보다 사용량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를 사용할 때는 4가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물을 원하는지, 반드시 사용할 자료와 제외할 자료가 무엇인지, 숫자를 어떤 원본과 대조할지, 어느 단계에서 멈추고 사람의 승인을 받을지입니다. 질문과 범위를 먼저 고정하고 출처를 구분하며 중간 결과를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한 번에 완성하라고 지시하는 것보다 계획, 데이터 검증, 초안, 최종 결과물 순서로 나누는 편이 오류와 재작업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빠른 질문, 개념 설명, 아이디어 정리와 문장 수정은 챗이 더 효율적입니다. 여러 파일과 앱을 연결하고 긴 작업을 단계별로 진행해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면 워크의 가치가 커집니다. 코드 수정과 테스트, 저장소 전체 작업은 코덱스가 맞는 편이 맞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사용법은 챗에서 목표를 먼저 좁힌 뒤 자료와 검증 기준이 확정됐을 때 워크로 넘기는 것입니다. 워크의 성능은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가 아니라 사람이 반복하던 작업과 검수 시간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챗GPT 워크가 실제 업무 시간을 줄여줄 기능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아직은 사람이 관리해야 할 부분이 더 많은 기능이라고 보는지 의견을 남겨주면 다음 분석에 반영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